네, 굿모닝 프레젠터. 패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의 김다솜이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예, 분은요. 주사풀 보는 장자왕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요. 안문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뭔가요? 부산 선거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가덕도, 예, 그 다음에 박형준, 김영춘 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최근 여론조사 동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S 부산과 부산 MBC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부산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장 여야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박영준 예비후보가 26%를 차지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17.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빅데이터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총 정보량으로 보면 김영준 예비후보가 2,300건을 좀 넘어섰고, 이 기준은요,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 동안 일주일간의 정보량 결과고요. 여러분, 총 정보량은요, 지지도를 의미하진 않지만 데이터 상에서 국민의 관심도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예비후보가 2,300건 정도, 그리고 박형준 예비후보가 6,3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율로 살펴보면 박형준 예비후보가 73%, 그리고 김영준 예비후보가 27%의 점유율이 나왔어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네, 일주일이라서 좀 다소 짧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당은 지금 단일화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네, 반면에 여당은 약세 우세 후보가 분명해서 언론에서 이 언급도나 주목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특히 것 야당은 같습니다. 또 마스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둘 이렇게 맞아요. 경선을 붙이고 있는 네, 토론 와중이고. 배틀.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빅데이터 언급량이죠. 빅데이터 정보량,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가 감성 현황,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긍정어, 부정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김영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긍정률이 16%, 반대로 박영준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긍정률이 낮아요. 10.8%를 보이고 있고, 김영춘 예비후보의 부정률은 12.8%, 박영준 예비후보의 부정률은 22.6%.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지만 보시면 이제 부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박영춘 예비후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제 여기에 좀 국민의힘 지금 마스 토론이 좀 격렬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이현주 후보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건건 선거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등장한 이제 국정원 사찰 문제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측면에 약간 부정적, 그리고 또 1위 후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추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영춘 예비후보 부정어 탑10을 보면요, 1위가 의혹, 2위가 범죄, 그리고 6위가 불법, 그리고 7위, 8위에 사기꾼, 매국노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가 굉장히 부정어에서 핫하게 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긍정률이 높다는 것은 실제 투표에서 네. 생각보다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득표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긍정률이 낮다는 것은 박형준 예비 후보는 긍정률이 10.8%잖아요. 네, 맞죠. 네, 김영춘 예비 후보가 16%인데 네. 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박형준 예비 후보가 실제 득표에서는 득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정률도 똑같습니다. 부정률도 박형준 예비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것도 일주일 분석인가요? 네, 딱 일주일 분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박형준 예비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빅데이터 자료는 전국 단위의 자료입니다. 전국 단위의 자료라서 부산 지역으로 한정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제안은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보다 박형준 후보
후보의 득표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예고하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춘 후보 긍정어 보면요. 환영, 기대, 승리, 노력 가능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부정어도 사실은 박형준 예비 후보에 비교해서는 사실 많이 약해요. 그냥 뭐 망치다, 못한다, 뭐 어렵다 이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박형준 예비 후보랑 김영준 예비 후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이런 연관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아닌 요새 핫한 썸트렌드의 이제 빅데이터 용어인데요. 연관어가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알아봤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은요, 전반적으로 부정률이 크네요. 39%가 부정, 31%가 긍정, 그리고 30%가 중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5일 부산에서 장관급 5명을 대동하고 네. 160분간 부산 투어를 했죠. 다수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 썸트렌드 빅데이터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정 이미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이것도 전국 단위를 토대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것을 부산으로 한정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 이미지가 강조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 단위로 연관어 변화를 보시면 네. 첫 번째가 민주당이 상위에 랭크돼 있죠. 그쵸. 민주당이 4위, 5위, 네. 민주당이 4위고 더불어민주당이 5위죠. 네. 그리고 국회가 이제 12위. 네. 2월 2주차. 네. 네, 그렇죠. 이월 그리고 8위가 여당입니다. 네. 8위 그리고 9위도 집권 여당. 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2월 2주차 가덕도 신공항 연관어 분석에서 민주당과 여당 이런 것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추진력, 추진 의사 이런 것들이 여당 쪽에 이제 그 관계가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2주차도 마찬가지죠. 2주차도 3주차요? 네. 예, 3주차. 3주차도 이제 5번째가 국회인데 네. 뭐 특별법이 국회를 26일 통과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역시 여당과 연관돼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월 4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4주차는 훨씬 또 올라오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6일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했는데요. 네. 이때 특별법이 3위, 그리고 국회가 4위, 민주당은 이제 13위에 랭크돼 있는데 그만큼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반사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나 이 국민의힘 부산 쪽의 생각은 가덕도의 이 특별법은 특별법 통과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통과되고 나면 여야가 다 누구는 추진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건 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시장이 되든 관계없이 가덕도는 되는 거다. 예를 들어 민주당 시장만 가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시장도 가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들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약간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논리이기도 근데 합니다. 그 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25일이죠. 25일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날 24일 날이죠. 24일 날 대다수 보수 언론에서 이 문 대통령 레임덕 크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자료가 뭐 7조가 아니고 28조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여기에 신현수 사입 파문까지 더해졌죠. 게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처법을 직을 걸고 반대할 거다. 이런 이제 이런 보도가 보수 언론에 쏟아졌었는데 이 다음 날 문 대통령이 부산을 전격 방문했단 말이죠. 이것은 레임덕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국토부가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레임덕 논란으로 촉발된 거죠. 이러면서 문 대통령이 부산을 전격 방문하게 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의 그 역할,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확인된 거 아니냐. 반면에 뭐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세게 반발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여론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연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그랜드 비전을 보여주는 행태를 가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약간 그냥 이게 뭐 국가 예산이 많이 든다, 낭비다, 뭐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서 암만 해도 가덕도 이 신공항 문제는 민주당의 호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생태조사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 건 아니고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구성, 그러니까 이 세 개 도를 통합해서 하나의 도로 간다는 이런 구상이 이제 메가시티거든요. 이제 물론 대광역권으로 간다는 건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의 하나로서 이제 가덕도도 방문한 행태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딱 거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통령제 나라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유세에 다 다닙니다. 지원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은 대통령은 마치 이제 뭐랄까요. 이제 왕과 비슷하게 해서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실질과 불일치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갔으니까요. 그냥 기자가 묻길래 뭐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물어보니까 한 걸 가지고까지 걸었으니까 이게 좀 뭘까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이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도 특정 후보를 사설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문제라고 봐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대다수 언론이 사설로 지지 유무를 밝히죠. 다만 이제 그 중립을 지키는 척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이 지금 제2도시잖아요. 그런데 부산 인구가 얼마인지 대충 진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맞춰보세요 대충. 심 소장님 대충 얼마 2도시인데? 2도시면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찍어보세요. 500만? 500만. 장자방님. 500만도 안 돼요? 장자방님 찍어보세요. 한 38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틀렸는데. 350만에 80만.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얼마예요? 338만입니다. 와, 진짜 적다. 많이 줄어들었네. 부산이 제2도시인데도 불구하고 350만 옛날에 대충 350만 정도 무너졌죠. 무너졌고 울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울산은 120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113만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은 지금 150만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특히 부산에서는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부울경 통합하자 이런 주장도 특히 이제 저도 뭐 덧보시고 싶은데 부산은 우리가 이제 경부선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6.25 일어나면서 부산이 모든 물자가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한때 부산은 서울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게 일극 중심의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산이 제2도시인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나라의 균형과 불균형의 척도가 뭐냐면 제1도시와 2도시의 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것에 가장 극단인 경우까지 돼버린 거예요. 되게 전 놀라운 게 부산이 330만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성남시가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시의 3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이 너무 적다. 최근에는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인천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250만을 넘어서 거의 300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한 5년, 10년 가면 실제로 부산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울산 지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이런 개발 욕구, 어떤 위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서 이게 꼭 선거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일극 중심 체제의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가야 되고요. 다극 체제 서울이 한 5개 생겨야 되는 겁니다. 부경 하나, 대구 경북 하나, 강주 전남 이렇게 북 하나, 그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시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서울이 생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서구의 유럽의 나라에 보면 인구들이 300만에서 500만, 많게는 800만 그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런 걸 보면 그걸 합치면 우리나라가 그 수준을 넘었어요. 부경은. 그래서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저게 바로 부산이고 부경이고 메가시티고 가덕신공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두수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메가시티도 여러 당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한결같은 소나무 같은 주장을 네, 하고 네. 계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감성어 트렌드, 가덕도 신공항 연관어 트렌드 탑10을 보면요. 독특해요. 긍정어 1위가 희망인데요. 또 부정어 1위가 희망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제 마음을 졸였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 열망으로 기다렸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20년이 넘었죠. 네. 와. 20년이 넘었고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현안으로 등장하곤 했는데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통과는 부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냥 현재 있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해서 이제 밀양이냐 가덕도냐 두 개를 다 뒀는데 제3의 전용통하게 그냥 현재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 났거든요. 이제 현재 있는 김해공항은 확장하기에 이제 국제 노선이 되기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 9시 이후에는 또 이착륙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부경이 주로 이제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첨단 이런 걸 생산하면 이게 다 김포공항으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와서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로 나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확장하면 큰 산 3개 정도를 깎아내야 돼요.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이제 그런 문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결정한 게 이제 정권의 힘이었는데 그게 원위치 된 거다.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2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박영준 후보에 대해서 다뤄봤고,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박영선, 안철수 맞대결 방송에서도 이제 다뤘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정보량 또는 언급량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실제 여론은 그 심층 여론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뤄봤는데 부산시장도 똑같습니다. 정보량이나 언급량은 박형준 예비 후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감성어 비교를 해보면 김영춘 예비 후보 긍정 이미지가 훨씬 높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실제 투표에서는 김영춘 예비 후보 득표율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고, 네. 반면에 박영준 예비 후보의 득표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수 장자방님의 의견은 어떤? 부산이 이제 항구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또 김영춘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네.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선박 운항을 하는 해운 이 부분을 부활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폐합 시켜서 또 그 투자하고 정부가 그게 돈을 많이 이제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조의 이익이 생겼어요. 네. 그 망해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현대 해상 상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한번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부산 시민들이 좀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PK 지역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선거에서는 원래의 여론조사보다는 좀 오히려 그게 마지막 작용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난 총선도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성도 위주의 또 이런 지역 감정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선거도 이제
예측 불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 프레젠트 TV는요, 더욱더 즐겁고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